남편의 첫사랑이 돌아왔다. 1. 평온한 일상에 찾아온 균열. 저녁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오경희는 식탁에 앉아 저녁 준비를 하며 남편 장병수가 신문을 읽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결혼한 지 50년.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렀지만 두 사람의 일상은 여전히 평온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나가고 저녁엔 나란히 앉아 뉴스를 보는 소소한 일상.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며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고 손주들은 명절 때면 시끌벅적하게 집을 찾았다. 여보, 오늘 서진이한테 연락 왔어요? 경희의 물음에 병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다. 박서진. 경희의 50년 지기 친구였다.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학교를 함께 다녔고 결혼 후에도 자주 만나 수다를 떨던 사이였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한 달째 연락이 뜸했다. 경희는 몇 번이나 병원에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서진은 면회를 거절했다. 그때 경희의 핸드폰이 울렸다. 서진이 다니던 요양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박서진 보호자이십니까? 환자분이 오늘 오후부터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경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병수도 신문을 내려놓으며 아내의 표정을 살폈다. 어떻게 하지? 서진이가 어디로 간 거야? 두 사람이 병원 측과 통화를 마치고 막 경찰에 신고하려던 순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약하고 불규칙한 노크 소리였다. 경희가 급히 문을 열자 그곳엔 기진맥진한 모습의 서진이 서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먼지투성이었다. 요양병원 환자복 위에 얇은 가디건만 걸친 채였다. 10월의 선선한 저녁 공기 속에서 그녀는 온몸을 떨고 있었다. 서진아. 경희가 친구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왔다. 서진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얼마나 오래 밖에 있었던 걸까? 경희는 급히 담요를 가져와 친구를 감싸주었다. 하지만 병수는 서진을 보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5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첫눈에 반했던 그 순간 함께 걸었던 강변 산책로, 손을 잡고 영화관에 갔던 날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의 아픔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서진은 병수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움일까, 원망일까? 경희야, 미안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경희는 친구를 소파에 앉히며 물 한 잔을 건넸다. 병수는 부엌으로 향하며 애써 시선을 피했다. 숨기려 할수록 커지는 과거의 그림자. 서진이 집에 머물기 시작한 지 사흘째, 경희는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한 공기를 느끼기 시작했다. 병수는 서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고 서진은 이상할 정도로 병수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병수가 아침 산책을 나가면 서진은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병수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면 서진은 예전에도 그거 좋아했지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어느 날 저녁 경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얘기는 경희한테 절대 말하지 마. 알았지? 서진의 목소리였다. 경희는 설거지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서진아,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이제 그만. 끝났다고? 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난. 경희가 거실로 나가자 두 사람은 재빨리 입을 다물었다. 이상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다. 다음 날 마트에서 장을 보던 경희는 우연히 옆집 할머니와 그 친구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 박서진이 돌아왔다면서. 옛날에 장병수하고 그렇게 붙어 다녔는데 둘이 연인 사이였잖아. 맞아, 그땐 동네에서 다 아는 사이였지. 근데 갑자기 헤어지고 장병수가 오경이랑 결혼했잖아.
박서진이 얼마나 울고불고 난리였는데. 경희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황급히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서진과 병수가 나란히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보고 있었다. 둘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뭐 하세요? 경희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병수가 화들짝 놀라며 사진첩을 덮었다. 아, 경희야. 옛날 사진 좀 보고 있었어. 둘이서요? 경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서진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경희야, 우리 셋 다 친구잖아. 추억 좀 나누는 게 뭐가 문제야? 하지만 그날 밤 거실에서 셋이 함께 차를 마시던 중 서진이 경희에게 들리도록 중얼거렸다. 내 남편 예전이랑 똑같더라. 착하고 다정하고 여전히 마음이 따뜻해. 경희의 찻잔이 살짝 흔들렸다. 병수는 애써 모른 척하며 시선을 피했다. 3. 50년 지기 우정의 금가는 소리.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경희는 그날 밤 병수를 침실로 불렀다. 도대체 서진이랑 무슨 사이예요? 왜 이렇게 어색하게 구는 거예요? 병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침대 끝에 앉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경희야, 말해봐요. 숨기지 말고. 서진이는 내 첫사랑이었어. 침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경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이었다. 언제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우리가 만나기 전이야. 나랑 서진이는 2년 정도 만났었어. 하지만 헤어졌고 그 후에 널 만난 거야. 왜 이제 말해요? 50년 동안 왜 숨긴 거예요? 말할 기회가 없었어. 그리고 이미 끝난 과거였으니까. 경희야, 내가 사랑한 건 오직 너뿐이야. 하지만 경희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 있는 서진을 마주했다. 언니,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서진은 잠시 경희를 바라보다가 태연하게 웃었다. 뭐? 우린 아무 사이 아니야. 경희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다 옛날 일이잖아. 옛날 일이면 왜 우리 집에 왔어요? 왜 하필 우리한테 온 거예요? 내가 갈 곳이 어딨어? 넌 내 유일한 친구잖아.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경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50년 우정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서진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녀는 병수의 커피를 직접 타주고 예전 이야기를 꺼내며 추억에 잠기곤 했다. 병수가 좋아하던 음악을 틀고 그가 읽던 책을 꺼내 들었다.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경희는 친구에게 화를 내고 싶었지만 50년 우정의 무게 때문에 쉽게 밀어낼 수 없었다. 조용하지만 치열한 정신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4. 다시 살아난 감정, 다시 불붙은 전쟁. 어느 날 아침 경희는 서진의 방문이 열린 것을 발견했다. 평소 문을 꼭 닫고 지내던 서진이었는데 이날만큼은 활짝 열려 있었다. 호기심에 들어간 그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오래된 사진들을 보게 되었다. 젊은 시절의 병수와 서진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강변을 걷는 사진,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들이 사진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사랑하는 서진아, 너와 함께한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 내 옆에 있으면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 경희의 손이 떨렸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서진은 일부러 자신이 보도록 펼쳐놓은 것이었다. 계산된 도발이었다. 뭐 하는 거예요? 경희가 고함을 지르자 서진이 복도에서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아, 미안. 정리하다가 그만 펼쳐놓고 나갔네. 추억에 잠겨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나보라고 펼쳐놓은 거잖아요. 경희야, 왜 그래? 이건 내 물건이고 내 추억이야. 내가 내 방에서 뭘 하든 상관없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에 병수가 달려왔다. 서진은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며 병수에게 매달렸다. 병수야, 나 너무 힘들어. 기억이 자꾸 흐려져서 무서워. 너라도 붙잡고 싶었어. 우리의 추억이라도 간직하고 싶었어. 병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진을 달랬다. 경희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다. 남편이 흔들리고 있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첫사랑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여보.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병수는 여전히 서진을 위로하고 있었다. 그날 밤 경희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을 때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경희는 조용히 침실 문을 열었다. 우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병수야. 넌 날 잊지 못했어. 인정해. 서진의 목소리였다. 서진아, 제발 이러지 마. 난 이제 경희의 남편이야. 그래도 내 마음 한구석엔 아직도 내가 있잖아. 내 눈빛이 말해주고 있어. 경희는 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왔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 진짜 비밀이 드러나다. 경희는 서진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기도 했다. 어제 먹은 저녁 메뉴를 기억하지 못하고 화장실 위치를 헷갈려 하기도 했다. 어느 날 서진이 산책을 나간 사이 경희는 그녀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다. 옷을 개어 서랍에 넣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병원 진단서였다.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환자명 박서진. 진단명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단계. 그리고 그 아래 서진이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 그 일을 먼저 끝내야 한다. 병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경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경희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 일이 뭐지? 병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무슨 진실? 무슨 용서? 그날 저녁 경희가 병수에게 이 사실을 말하려던 순간 서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경희의 손에 들린 진단서를 보고 얼굴이 굳었다. 경희야, 함께 얘기 좀 할까? 서진은 경희를 베란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다. 병수한테 내 병 얘기하면 안 돼. 왜요? 언니가 아픈데 왜 숨겨야 해요? 병수가 동정심으로 날 대할까봐. 난 그게 싫어. 그럼 메모는 뭐예요? 무슨 일을 끝내려는 거예요? 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씁쓸하게 웃었다. 말해봐, 경희야. 병수는 누구 말 믿을까? 50년을 함께 산 내 말일까? 아니면 첫사랑인 나의 말일까? 경희는 친구의 변한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 이건 그녀가 알던 박서진이 아니었다. 6. 40년 전 그날의 진실. 서진의 증세는 날로 심해졌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거실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과거와 현재를 오갔다. 병수야, 미안해. 편지 내가 가로챘어. 경희야, 미안해. 경희와 병수는 깜짝 놀라 서진 옆에 앉았다. 병수는 서진의 어깨를 흔들었다. 서진아, 정신 차려. 우리야. 무슨 편지?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그녀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말하는 내용은 또렷했다. 마치 오래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야 토해내는 것 같았다. 40년 전 경희가 병수한테 쓴 편지 내가 가로챘어. 병수가 경희한테 보낸 답장도 내가 숨겼어. 우체통에서 꺼냈어. 둘이 다시 만나지 못하게. 경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40년 전 그녀와 병수는 잠시 멀어진 적이 있었다. 병수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경희가 보낸 편지에도 답이 없었다. 경희는 병수가 자신을 싫어하게 된 거라고 생각했고 상처받아 먼저 다른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경희의 첫 번째 남편이 되었다.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성격 차이로 10년 만에 이혼했고 경희는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 결혼이 파탄난 후 우연히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병수와 재회하여 지금의 부부가 되었다. 병수도 이혼한 상태였고 두 사람은 마치 운명처럼 다시 만났다고 생각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병수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나도 경희한테 편지 썼어. 계속 썼어. 근데 답이 없어서 경희가 날 싫어하게 된 줄 알았어. 서진은 울먹이며 고백을 이어갔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과거를 토해냈다. 너희 둘이 자꾸 편지를 주고받으니까 질투가 났어. 경희, 넌 항상 완벽했잖아. 예쁘고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집안도 좋고 병수도 결국 널 선택할 거라는 걸 알았어. 나한텐 아무것도 없었어. 못생겼고 공부도 못했고 가난했어. 그래서 너희를 갈라놓고 싶었어. 편지를 가로채고 병수한테는 경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거짓말했어. 경희한테는 병수가 서울로 떠났다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거짓말했고 난 정말 나쁜 사람이야. 병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턱이 굳어 있었다. 50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럼 우리가 헤어진 건 내 조작 때문이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희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40년 전 그 아픈 시간들, 첫 번째 결혼의 실패, 그 모든 고통이 서진의 거짓말 때문이었다니.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부짖었다. 난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병수가 내 전부였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경희는 50년을 함께한 친구의 고백 앞에서 쉽게 분노만 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었다. 너무나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7. 세 사람의 마지막 선택. 병수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서진을 전문 보호시설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경희도 동의했다.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었다. 하지만 약속된 날 아침 서진이 사라졌다. 경희가 아침을 준비하러 부엌에 갔을 때 서진의 방은 비어 있었다. 여보, 서진이가 없어요. 두 사람은 급히 동네를 수소문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요양병원에도 연락했다. 몇 시간의 수색 끝에 서진은 결국 병수의 집 앞 벤치에서 발견되었다. 그녀는 멍하니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 경희와 서진은 현관 앞에서 마주 섰다. 서진의 얼굴엔 눈물이 가득했다. 경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내 남편을 사랑했어. 평생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어. 나쁜 사람인 거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사랑이란 게 원래 그런 거잖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경희도 눈물을 흘렸다. 언니 왜 이렇게 됐어? 우린 가장 친한 친구였잖아. 어떻게 친구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워서가 아니었어. 난 그냥 너무 외로웠어. 사랑받고 싶었어. 그때 병수가 나타났다. 그는 두 여자를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진아, 이제 그만 끝내자. 우린 이미 끝났어. 오래전에 끝났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병수의 마음은 이미 경희에게 있다는 것을. 자신은 그저 아름다웠던 과거의 잔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 다 알아.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어. 8. 비극일까 화해일까. 며칠 후 병수와 경희는 함께 서진을 전문 요양시설로 데려갔다. 차 안에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가늘고 약했다. 병수야, 저기 강변 보여?
우리 예전에 거기서 자주 산책했었지. 여름엔 아이스크림 먹고 겨울엔 붕어빵 사 먹고 기억나? 응, 그랬었지. 행복했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나도 좋은 추억이었어. 하지만 서진아, 우린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해. 그래도 널 보고 싶었어. 마지막으로. 기억이 다 사라지기 전에. 병수는 눈물을 흘렸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다. 경희는 뒷좌석에서 남편의 어깨를 꼭 잡아주었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시설 앞에 도착했을 때 서진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다. 경희도 따라 내려 친구의 팔을 잡아주었다. 언니, 가끔 면회 갈게요. 자주 올게요. 경희야, 고마워. 미안하고. 내가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친구로 둘 자격도 없는데. 언니도 좋은 사람이에요. 단지 사랑하는 방법을 잘못 배웠을 뿐이에요. 우린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았다. 50년 우정의 무게가 느껴졌다. 서진의 몸에서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지만 경희는 친구를 더 꼭 안았다. 서진의 모습이 시설 안으로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 있었다. 자동문이 닫히고 서진의 뒷모습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집으로 돌아온 뒤 경희와 병수는 오랜 침묵 끝에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솔직했어야 했어. 처음부터 서진이 일을 말했어야 했어. 아니에요. 저도 미안해요. 너무 화만 냈어요. 당신 입장도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남은 시간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더 솔직하게, 더 진심으로. 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그러고 싶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하지만 그날 밤 경희가 서진의 남은 짐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다. 오래된 수첩 사이에 끼워진 종이였다. 병수에게 전하지 못한 마지막 말 사실은 내가 너희 둘을 갈라놓은 진짜 이유는 경희가 너무 부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 뒤는 찢겨져 있었다. 어떤 이유였을까? 질투 말고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까? 혹시 서진에게도 말 못할 상처가 있었던 걸까? 경희는 메모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 깊숙이 넣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는 비밀도 있는 법이었다. 그리고 어떤 비밀은 모르는 게 더 나을지도 몰랐다. 서진도 자신만의 아픔을 간직하고 살았을 것이다. 거실로 돌아온 경희는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그 온기가 경희의 마음을 녹였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서서히 어둠이 찾아왔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들은 함께 치유해 나갈 것이다. 서진이 남긴 마지막 메모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다. 때로는 모든 걸 알 필요가 없으니까. 용서는 이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오는 것이니까. 중요한 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과거가 아닌 현재를, 후회가 아닌 희망을 선택하는 것이니까. 병수가 경희의 손을 더 꼭 쥐었다. 경희도 화답하듯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